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또다시 1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초 바로 적용하는 건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미국이 대중 압박을 높이는 거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중국에 추가로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에게 10 더하기 10, 또 다른 10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이미 이달 초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물려왔는데 여기에 10%를 더 얹겠다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예견했다는 듯 미국 기업과 미국민의 피해가 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시진핑 주석에게 만나자는 의사를 타진했음에도 반응이 없었다는 데에 대한 불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고액 수수료를 물리고 미중 간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에 서명했죠. 대중 제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다음 주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도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수진작을 위해 재정 적자폭을 키우고 미국과 경쟁 중인 첨단 산업 분야에 8조 원을 투자할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는데 양회가 끝나면 폭넓은 대미 보복 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如果美方最终执意采取加征关税等限制性措施，中方将坚决采取必要措施，维护自身合法权益。 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상대로는 구애를 펼치고 있죠. 자, 중국을 견제하려는 역 닉슨 전략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푸틴 대통령과 90분간 통화했습니다. 철회하긴 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여왔죠. 미러 정상회담에 이어 러시아의 주요 7개국 G7 복귀도 언급하며 러시아의 환심사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를 두고 역 닉슨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수교를 맺었던 전략을 뒤집어 이번에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손잡기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 달 만에 다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러 관계가 제3자를 겨냥하지도 제3자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며 우위를 다졌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다며 미국이 양국 관계를 파고들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任凭国际风云变幻，中俄关系都将从容前行。美方对中俄关系挑拨离间，完全是徒劳的。 네,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통보도 없이 사격 훈련을 했는데 대만을 향한 발언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만 해상에서 또 해저 케이블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 25일 대만 인근 해역서 해저 케이블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만 해경이 의심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이 선원 8명은 모두 중국인이었고 지난 20일부터 타이완 서남쪽 주변을 맴돌아 고의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흔한 사고라며 역공에 나섰는데요. 중국은 지난 26일에는 예고도 없이 대만 일대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벌였고 대만은 국제 관례를 어겼다며 반발했죠. 이런 가운데 중국 서열 4위인 왕우닝 정협주석은 대만 공작회의에서 조국 통일의 대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중국 국방부도 조만간 대만을 되찾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응했습니다. 螳臂当车，只能自取灭亡，早晚要来收了你们。 자, 대만은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여성 의무복무제 도입까지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중국 침공시 군사 개입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을 회피했는데 대만은 트럼프의 반도체 고율 관세 압박에
압박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는 대만이 TSMC를 미국에 갖다 바치려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这种不以卖台为耻，反以媚美为荣的行径，遭到越来越多台湾民众和企业的反对。 네, 최근에 한 중국인이 광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흉내를 내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고 또 중국의 축구 팬들은 광주 팬들 앞에서 전두환 사진을 들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소식 포함해서 다른 중국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광주에서 전두환 코스프레를 틱톡을 찍은 이 중국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퍼 차림에 군화를 신고 머리를 훤히 드러낸 모습인데 이 국립광주박물관 앞에서는 붉은 막대기를 휘두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 사람에게는 격려까지 합니다. 중국에서 이 사람의 계정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과 광주 FC의 경기에서도 일부 관중들이 전두환 사진 등을 들고 응원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의 10대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적발돼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승률이 전년 대비 30%나 상승해 올해 19살 친 스웨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책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긴 것이 적발된 겁니다. 중국 바둑협회에 따르면 친 스웨이 기보와 AI의 유사도는 7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순찰에 활용하거나 기자 역할을 하는 로봇까지 등장했지만 실구매자들은 이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춘제 갈라쇼에 등장했던 1억 원짜리 로봇이 관람객에게 돌진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데 중국인들은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